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최근에 아주 핫한 테마가 있죠.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등락의 폭이 심하지만 반대로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테마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나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실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테마도 안 볼 수는 없겠죠. 지난 사이클에 투자하지 못했다면 이번 사이클이라도 타보기 위해서, 그리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ETF, 그것도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8일은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의 지옥의 날이었는데요. CES에서 젠슨 왕이 블랙웰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그냥 잘 하고 있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실현되려면 30년은 걸린다고 했었죠. 그 한마디에 양자 컴퓨터 대장주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40%가 하락했습니다. 무슨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그냥 하루 만에 나락을 갔죠. 그리고 이때 아이온큐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는데 본주가 마이너스 39%가 갔으니까 3배는 당연히 마이너스 99%가 되어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끌시끌했죠.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젠슨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양자의 날을 지정하더니 양자 컴퓨팅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며 다시 반등하더니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9월 4일 투자 발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양자 테마는 불기둥을 뿜었죠. 엔비디아의 벤처 부문에서 허니웰 자회사 퀀티넘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략 원화로는 한 14조 원 정도인데 그 덕분에 양자 테마주가 날아갔죠. 양자 컴퓨터 시장은 글로벌로 지속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40년이라고 해도 앞으로 15년 정도 뒤인데 이땐 1,300억 달러 시장이 생성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인텔 투자도 발표를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 GPU 시장의 절대 강자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넓혀서 CPU, 그리고 아예 컴퓨터 시장에서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처럼 느껴집니다. 확실히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럼 대체 이 양자 컴퓨터가 뭘까요? 기존 컴퓨터는 0과 1로만 표현을 합니다. 이진법이라고 하죠. 예전에 수학 시간에 저도 배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컴퓨터에서 명령어로 0은 뭐 전원을 끄다, 아니면 뭐 좀 쉽게 가다라는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1은 멈추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0과 1은 가다 멈추다, 뭐 0과 1과 0은 가다 멈추다 가다, 뭐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진법들이 쭉 나열되어서 여러가지 연산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바로 비트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0과 1 사이에 있는 무한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걸 큐비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쓰이는 건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풀지 못하는 복잡한 연산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암호 해독에도 쓰이고 뭐 신약 개발이나 AI 계산 가속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나 아마존, 구글, 마소 전부 AI를 활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 개별 주식의 대장들인데요. 아이온큐가 전통적 대장이고 최근 핫한 건 리게티 컴퓨팅이죠. 아이온큐는 시총 227억 달러이고 리게티는 92억 달러입니다. 대략 원화 환산으로 하면 한 30조 원, 그리고 13조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기업에 속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총이 너무 낮은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만큼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다시 유동성이 풀리는 장세로 단순히 테마를 넘어서 거시 환경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일반적 멘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분은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강심정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쫄보라 1차 파동 때 그냥 쳐다만 봤는데요. 한번 해볼까 하면서도 결국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개별주는 확실히 아직도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양자 컴퓨팅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ETF죠. 바로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입니다.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등 양자 컴퓨터를 대표하는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종목인데요. 상장은 올해 3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배당도 1회 주긴 하네요. 다만 아직 지급 내역은 없는데요. 아마 내년 4월에나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이건 ETF가 배당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역시 리게티 컴퓨팅이 1위를 차지합니다. 비중 1위네요. 무려 2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온큐는 16%입니다. 리게티와 아이온큐만 36%를 보유하고 있죠. 그 외에 디웨이브, 퀀텀도 양자 관련주인데요. 여기에 빅테크가 보이죠. 구글이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의미입니다. 상장 후에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의 주가 수익은 100%가 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50% 수익이죠. 24년도 전체 ETF에서 수익률 1위가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였습니다. 100% 수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ETF는 이미 100%를 넘었어요. 정말 엄청난 주가 성장인데요. 그만큼 핫한 종목들이 다 집합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인텔들은 양자 컴퓨터에만 관련된 주식은 아니니까요.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을 제외하고도 몇 가지 양자 컴퓨팅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상장한 건 키움의 미국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크긴 한데요. 그리고 플러스와 라이즈에서도 비슷한 ETF를 솔과 같이 출시했지만 시가총액 면에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이 적다고 투자를 못할 건 없긴 한데 대안이 있는데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면 시가총액은 거래량의 핵심입니다. 거래량이 적다면 내가 사는 순간 호가를 긁어오면서 비싸게 사야 하고 매도도 만약 금액이 크다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국내 상장 미국 ETF들에 투자를 할 때 기준점으로 시가총액 1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4개의 종목 전부 연금 계좌에서 투자도 가능한데요. 4개의 종목에서 시가총액으로 보면 플러스와 라이즈는 탈락입니다. 솔과 키움 2개 중에 투자하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은 보수입니다. 총 비용으로 보면 키움이 가장 높은 0.87%인데요. 상당히 ETF 치고는 높긴 하죠. 제일 저렴한 건 라이즈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와 라이즈는 이미 시가총액에서 탈락입니다. 그럼 솔과 키움이 비교 대상인데 솔이 수수료는 더 적네요. 보수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데요. 패시브 ETF인 나스닥이나 S&P는 뭘 사나 사실 똑같죠. 그리고 운영 전략이랄 것도 없습니다. 패시브 성격이기 때문에 쭉 시장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타이거에서 하든 코덱스에서 하든 라이즈에서 하든 거의 똑같고 다른 게 별로 없죠. 수익률도 같으니까 이런 패시브적 ETF는 수수료가 정말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특정 테마 ETF에서 수수료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인컴과 주가 수익이 중요한 거죠. 싸면 쌀수록 좋긴 한데 수수료가 ETF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QQQ보다 QQQM이 좋듯이 패시브 ETF는 수수료가 중요하긴 합니다. 굳이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액티브 ETF나 테마 ETF는 수수료보단 안에 시가총액과 구성 그리고 전략이 중요합니다. 같은 양자 컴퓨팅 ETF인데 안에 구성 종목을 보면 비중이 많이 다른데요. 양자 컴퓨터 테마의 핵심은 결국 대장주인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솔을 제외하고는 비중이 상당히 적은데요. 라이즈와 키움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ETF의 투자 목적은 결국 양자 컴퓨터죠. 그에 맞춘 구성 종목과 비중이어야 하지만 그런데 라이즈와 키움은 살짝 애매합니다. 차라리 AI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같은 양자 컴퓨팅 ETF인데 수익률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거래량은 적어도 플러스나 라이즈가 수익률은 확실히 좋네요. 이 수익률 하나만 봐도 결국 양자 테마에서 ETF를 매수하고 싶다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결국 솔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이 수익률의 근거는 다른 것보다 결국 양자 컴퓨터 테마에 집중된 종목의 비중이 갈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150% 수익이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년 ETF 수익률 1등이 코덱스 미국 서게임이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거품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자체는 거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모든 것들의 시작은 거품 논란이 끝없이 있었습니다. AI도 시작은 거품이었는데요. 초기를 생각해보시면 시리의 음성인식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비서 업무도 AI였죠. 그게 발전해서 지금의 생성형 AI가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있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업성이 없는데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또 하나는 시가총액입니다. 아이온큐가 대장인데 시가총액이 대략 우리나라 돈 30조 원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유동성 장세가 열리면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들은 수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라갈 것은 같은데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건 무서우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ETF로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 일자 파동에서는 그냥 멍하니 쳐다만 봤습니다. 닭 쫓던 개가 됐죠. 이번에는 투자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연금 계좌에서 ETF로 조금 더 안전하게 말이죠. 안전이란 말이 양자 테마에 투자하면서 조금 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표 비중은 한 10% 정도 생각 중인데요. 천천히 매집해 보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EPS는 당연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죠. 다만 이런 테마주 미래의 성장성을 보는 주식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의 성장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대되면 결국 손익분기점이 생기고 수익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도 비슷한 길을 걸었죠. 아이온큐의 성장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매출 성장성 면에서는 아이온큐를 훨씬 압도하네요. 아름다운 미래 이상적인 그래프를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당장이 아닌 미래에 있습니다. 그게 1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정말 미래를 믿고 투자한다면 팔란티어처럼 20배, 30배가 되어서 미래의 내 수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투자해야 하는 ETF이며 테마입니다. 마지막 매수를 결심하기 전에 전문가 주가 예상을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아이온큐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리게티 컴퓨팅은 이미 내려와야 하네요.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런 테마주가 어디 분석으로 가던가요? 가슴으로 가는 주식이겠죠?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흠칫했는데 애써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결국 이제 월요일 매수 버튼을 딸깍 누르기 위해 열심히 저도 찾아봤는데요. 또 멀뚱 쳐다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럴 바에 투자해보자 마인드긴 합니다. 개별주를 투자할 용기는 없으니까 ETF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ETF 안에는 엔비디아, 구글 이런 빅테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 사실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죠. 이 회사들이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니니까요. 저는 다음 주에 딸깍 해보겠습니다. 쫄보니까 조금만요. 이번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를 남은 현금 전부 투입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ETF를 수익 실현하고 추매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성과를 들고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